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김관진 국방장관이 곧바로 특별조사를 지시한 지 2달여 만입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장관이 지시하고 보고받는 수사는 애초부터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별 하나 준장의 지휘를 받던 3급 군무원 한 명에게 이 엄중한 사건의 책임을 모두 떠넘긴 국방부를 향해 비겁하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어제 수사 결과 누구보다도 눈여겨서 보셨을 텐데요. 예.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던가요?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셀프 수사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네.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정도의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네.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런 수준까지로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까지를 제시해서 참 국방부가 말씀 주신 것처럼 비겁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고요. 우선 예. 국방부 조사본부가 확인했다는 불법행위의 내역들부터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심리전단 요원들이 SNS나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정치와 관련한 글들은 15,000건 정도 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 중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언급해서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이 2,100건이 네.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자기들 스스로 이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정원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리트윗수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2천만 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국방부는 게시한 글만을 숫자로 카운팅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게 리트윗된 수라든가 삭제된 내역들까지 포함된다면 현재 발표한 것도 빙산의 일각일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런 행위에 대한 평가는 조사본부의 평가는 좀 기대 이하지만요. 예. 아무튼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을 불법으로 보는 것은 맞는 거죠? 예, 불법으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만 불법으로 보는 것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처벌을 한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현재 수사 결과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1급 준장이 사령관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담당자도 아닌 530 단장 밑에 과장급의 부의사관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고 네. 밑에 수행했던 심리전단 요원 이 사람들은 사실은 명령에 따라서 한 거니까요. 네. 했는데 이 사람들 10명을 형사 입건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이러면 구속 기소하거나 불구속으로 기소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시 한번 재조사를 의뢰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넘긴 것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현재 결과에서 총 책임자로 지적된 530 단장 네. 이분이 2013년이 이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올해 12월 31일이면 퇴임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고 나면 군 검찰은 법리상 군인과 군무원만 조사를 할 수 있고 민간인은 군인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근데 열흘 후에 민간인 신분이 돼버리면 이제 군 검찰로 수사를 넘겼는데 군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죠. 민간으로 넘어가지만 이관된다고 하지만 민간에서는 부대로 같이 조사를 해야 되는 참고인이라든지 수사 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없어요. 네. 그러면 양쪽 다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고 저는 이게 결국은 예를 들어 기소가 돼가지고 구속이 되거나 하면 퇴임이 열흘도 안 남은 사람이 연금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이면 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 퇴임 이후에 연금은 건드리지 않아 줄 테니까 그냥 책임 뒤집어 쓰고 나가라. 어차피 열흘 후에 퇴임하니까. 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예. 혹시 지난주에 나왔던 구속설 예. 이 단장을 구속할지 모른다는 보도가 거의 모든 언론에서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때 이 이모 단장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었겠죠. 예, 압박 효과도 있었을 거고 아마 이모 단장이 국방부를 압박하는 다른 카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정치 중립 의무는 위반했다. 이건 조사본부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도 대선 개입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또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결국 술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 아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반복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은 선거 기간에 뭐 그냥 일반 정치관여글이라고 하면 뭐 NLL이나 천안함 이야기를 한 것 정도를 정치관여글이라고 아마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1만 5천 건은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선거 기간에 이렇게 비난하고 옹호하고 한 글을 2,100건을 썼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정치 개입이고 선거 개입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선거 개입이라는 것인지를 납득할 수가 없고요. 국방부 스스로가 아마 스스로 이 발표를 하면서도 참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심리전단 요원 숫자가 대선 직전에 급증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된 사실인가요? 인원수 변동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사항이고요. 대선 직전이라고 해서 대선을 뭐 한두 달 남겼다고 보긴 좀 어렵고 6월경쯤에 인원 변동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0월로 나오던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인원 변동들은 좀 있는데 하여튼 공식적으로 인원수가 확보돼서 충원이 된 것은 6월 말경 뭐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1명에서 132명으로 증원된 시점이 6월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6월로 확인됐다. 자, 좀 미진했던 부분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요원 증언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왜 증언했는지 또 어떤 돈으로 이들의 활동비 또는 급여를 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결과 발표에 담겨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담겨 있지 않고 일반적인 급여는 국방 예산을 통해서 확보돼서 이제 나가기 때문에요. 그 자체를 뭐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이 수사 결과에 있어서 국민들이 가장 의혹을 갖는 것이 그러면 윗선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윗선이라는 것은 국방부 내의 윗선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외부 기관들, 그게 뭐 청와대든 국정원이든 이것과 연계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이제 궁금하신 건데 조사 결과에서는 아무런 연계성이 없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조사본부에. 그러면 국정원과 연계성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1년에 한 50억씩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요원들의 음성 녹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왜 이런 불법을 감행했냐라고 할 때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요인들이 자기한테는 큰 메리트로 작용했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요. 사실 이 요원들은 8급이나 9급 군무원이기 때문에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급 공무원이죠. 근데 여튼 그래서 조사본부에 과연 당신들이 특수활동비를 조사를 해봤냐, 국정원이 어떻게 돈을 이용했고 이게 어떤 식으로 풀렸는지를 확인해봤냐 했더니 그건 조사의 범위에 있지 않았고 조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아무런 그 국정원과 연계성을 밝히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저 확인한 것은 공문서로 주고받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 정도의 수준인데 사실 이 불법적인 작전을 뭐 이런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문서로 주고받을 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방식들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나 이미 돈이라고 하는 것이 50억에 가까운 돈이 와 있는 상황인데 그 돈이 집행된 내역을 보면 뻔히 연계성을 볼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군 내부로 치자면 국방부 장관이 어쨌든 직할 부대장입니다. 사이버사령부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육군총장이나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방장관이 직할 부대인데 국방장관을 단 1초도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국방부 장관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 신분이라서 그런 건가요?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관이 투스타 소장이기 때문에 직속 상관인 여기도
특별조사기구니까 장관의 직활부대죠. 네. 예, 장관을 조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 검찰은 군인들만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법리상 조사할 수 없다 우리가 네. 라고 하는 논리를 펴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방부 장관을 조사해 보기 위해서라도 특검이나 혹은 민간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정원과 연계성 부분은 특별활동비를 반드시 수사해야 예.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다고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예. 청와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슨 보고문건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옥도경 사령관의 컴퓨터에서 청와대로 직보한 그 문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뭐 국방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다만 내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문건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제 다시 국방부에 재차 지금 요구를 하는데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러면 과연 이 원스타인 대한민국의 장성이 450명이나 되거든요. 네. 근데 원스타가 직접 청와대로 직보하는 장성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부서가 있을 수 있느냐, 네. 그런 예를 들어봐라라고 하니까 그건 답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한테 공개하는 문서야 뻔하게 흔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공개할 거 아니냐. 네. 근데 그런 공개하는 문서들이 뚫려 있는 루트가 있다면 그것을 받은 수신자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과 연계돼서 어떤 다른 일들이, 문서들이 혹은 다른 전원들이 오고 간 것을 확인했느냐라고 하니까 그건 확인을 또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도 조사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 건데, 조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네. 그런 부분조차도 전혀 하지 않고 수사를 하면 뭔가가 나올 것 같은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는 수사 결과 발표다 이건. 네. 예. 자,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문건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요.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이 예. 그것이 뭐 옥도경 사령관인지 아니면 전 연재욱 사령관인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옥도경의 컴퓨터입니다. 예. 컴퓨터는 그렇지만 과거의 문건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뭐 그럴 수는 있죠. 예. 네, 옥도경 사령관은 대선 2달 전에 10월부터 부임해서 역할을 했죠. 예. 네, 그 전에는 연재욱 사령관 때였고요. 예. 네, 여하튼 청와대로 사령관이 직접 보고한 문건이 있다는 것까지는 국방부가 인정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청와대에 누구에게 갔는지 수신자가 밝혀진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지금 저쪽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원스타 사령관이 부대장이 청와대에 직보하는 사례가 김 의원께서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예, 일단 국방부에서는 확인 안 해주고 있다. 예, 네. 국방부를 거쳐서 간다면 모르겠으나 직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부인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핵심적인 것이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가 여부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통상적인, 그러니까 해도 예. 되는 심리전 활동 내역에 대한 예. 보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김 의원께서는 이 문건의 내용에 관한 제보를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문건 자체에 대한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 있거나 문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네. 다만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네. 하는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논의했다는 제보를 확보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제보자도 얘기를 안 하는 상황이군요. 현재는 정확하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뭐 밝힐 수 없으시겠습니다만 예. 현역 군인인가요? 제보자를 제가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근데 네. 다만 그동안 제가 여러 녹취록들이나 증거들을 통해서 밝혀드렸던 것들이 네. 다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확인된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일단은 네. 그 정도까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다른 부분도 아니고요. 이제 과거에 사이버 사령부가 어떻게 운영이 됐다 이런 부분이야 여러 제보자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만 수사 과정에서 나온 그것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문건이란 말이에요. 예. 그걸 제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수사팀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가능할까요? 예, 하여튼
제가 뭐 너무 범위가 좁혀지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여튼 제가 뭐 어쨌든 국방부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문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까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뭐 내용이 어쨌든 간에 뭐 국방부가 존재를 인정했다면 자료 공개를 요구할 권한이 국회에 있지 않나요? 예, 이제 수사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받은 것은 3페이지짜리의 발표문 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사 결과를 이제 다 의뢰를 해놨고요. 그리고 2100건이라고 하는 특정 정당을 비난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따로 또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분석해보고 또 이 전화를 서로 간에 분석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핸드폰 내역들을.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됐는가. 사실 가장 의문점 중에 하나가 연재욱 사령관이 옥도경 사령관에게 이게 동기거든요. 동기인데 사령관 자리를 어떻게 보면 물려주고 자기가 다른 부서로 간 거죠. 청와대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 둘의 관계성에 있어서 업무 내용을 뻔히 알고 둘이 원래 관계도 좋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느냐, 이걸 조사를 했느냐, 이게 관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과연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둘의 관계가, 그 전임 사령관과 후임 사령관 관계가 좋다고 판단하시는 근거가요? 동기라는 거 말고, 또 있습니까? 국방부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인사와 관련해서 돌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게 있죠. 옥도경 사령관도 임기제로 장군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계속 승진할 수 있는 분은 아니고 한 번 이제 장군을 시켜주고 옷을 벗는 분인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연재욱 사령관이 옥도경 사령관을 꼭 이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임기제로 자리를 마련해줬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국방부 안에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관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부분에서 잠시 얘기를 꺼내긴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그 심리전단장 이모 씨 군무원 이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군 당국이 청구할 것이다.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이것을 언론에 흘린 것이다.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후퇴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앞서 저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태하 단장이 뭔가 딜을 했을 거다. 혹은 뭔가의 카드를 쥐고 있었을 거다. 국방부에게. 그렇게 판단하고요. 아마 국방부 입장에서는 구속 정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뭐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여론을 짜봤던 것 같은데, 이태하 단장 입장에서는 당장 그렇게 되면 자기 연금 문제도 있고 퇴임도 얼마 남기지 않았는데 정말 불명예스럽게 퇴임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어쨌든 명령에 따라서 자기도 한 건데 책임을 지고 그냥 물러나는 것도 한도가 있고 범위가 있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뭔가 입장들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방부와의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JTBC를 통해서 녹취 음성이 공개됐습니다만 그 이모 단장 스스로도 말했죠. 자기가 그 정도의 위치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요. 얘기도 했고 또 그 전에 청와대에 보고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것이 구속설이 나온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설이 나온 이후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 의원님 그런 판단이 이해가 충분히 되는군요. 자, 그 작전폰과 관련된 보도가 있어요? 작전폰이요? 혹시 이 내용을 아십니까? 뭐 어느 정도는 압니다. 조사본부가 100여 대를 압수를 했는데 그 사용 내역을 조사했지만 발표를 안 했다. 이게 한겨레 신문 오늘 보도 요지거든요. 이 보도가 맞습니까? 작전 보도 자체의 진위를 제가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건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작전폰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작전폰을 쓸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의 요원들은 군복을 입지 않거든요. 민간인처럼 사복을 입고 또 자체적으로 부를 때도 뭐 무슨 대령님, 중령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 과장님 뭐 이런 식으로 네. 흔히 말하는 국정원처럼 거의 그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압수수색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후에 그 서류를 검토해 보면서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 변호인을 봐도 거기에 비밀 활동을 하는 요원들은 뭐 과장, 뭐 예. 이사 이렇게 부르더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